자, 박근혜 씨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나왔고 지금 현재의 목표는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박근혜를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전히 참 재밌는 말은 좌고우면이에요.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고. 근데 지금 검찰은 좌고우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 사람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결정된다. 또 그렇게 봐요. 이번 주말 안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더 좌고우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의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칠까요 안 칠까요를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연히 치는 게 맞다. 그리고 뭐 다른 법조계의 사람들도 당연히 칠 것이다. 이건 뭐 100%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박근혜가 해세시하게 웃으면서 검찰청으로 들어갔다가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날 나오면서 변호인이 하는 말이 막 검사를 칭찬을 해주고 있어. 뭐 진실이 뭐 아니 그걸 보았을 때 죽자고 조사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왜 받겠다고 했을까? 거기서부터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조사실에서 침대도 없고 뭐도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2개를 텄대. 방을 2개를 터서 그 옆에는 휴게 장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검찰과의 미리 짜웅이 있었고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조사를 제대로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들고 그리고 나와서 난 적당히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구속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은. 구속은 안 할 것이다. 난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나 그 김기춘 라인이 그렇게 살아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당연히 구속이지 그 주장을 말하지 말고 구속시킬 것이다 안 시킬 것이다 이유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돼.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안 시키겠다는 거다. 다음에 우리 송 작가님. 저도 구속영장은 치지만 법원에서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조사받는다. 네. 이유는요? 아니 말 그대로예요. 영장을 쳤지만 법원에서 구속 사유까지 되지 않는다.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고 뭐 재판을 거듭하고 그 끊임없는 법리 공방을 해 가는 동안에 한 1, 2년은 충분히 끌고 불구속 상태에서 끌고 가면서 재판만 진행했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형벌이 나오게 되면 그 상황에서 예우에 따른 뭐 사면 내지는 뭐 조금 그 살다가 많은 뭐 이런 식의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끝날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변님은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0% 이번 주 주말에나 금요일 정도는 이 영장을 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치가 않아요. 검찰도 판단하기가. 왜 그러냐면 이해 당사자가 구속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죄와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 부사장이 구속되어 있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이 구속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 인물인 박근혜가 구속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검찰에서 수치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체제에서 이번에 검찰 출두할 때도 엄청난 경우는 애우거든요. 그다음에 조사상의 애우. 그다음에 특별하게 현행 법에는 파면자는 20명 내외로 최소한의 경비 인력만 경호 경비 인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이자가 청와대의 경호팀을 보냈어요. 그래서 특별공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끄는 등 국가적 모든 범죄자가 아닌 대통령의 애우를 전직 대통령의 애우를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가 안방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적 재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법률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정말 검찰 느자고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무적 판단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지연될 거다. 언젠가는 되는데 대선 이후에나 또는 그 대선 이후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에 따라 구속되고 안 되고 불구속 상태 재판받고 안 받고 결정될 거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어쩔 수 없이 함정에 빠졌다.
불쌍합니다. 검찰. 그럼 우리 다 지금 불간적인 거네. 세 명이 아니요, 더. 아직 반대 의견 있잖아요. 아, 나는 검찰이 안희정의 선의로 얘기하는 선의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에 나갔던 이야기이긴 한데 나름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검찰은 박근혜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고 거기서 편파 수사 같은 것에 대한 논란은 차단한 채 박근혜를 구속하기 위한 수순으로 저는 봐요. 잘해주고 구속하는 네. 거야? 헌법재판소에 처음에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했던 그 불안감처럼 일단 다 잘해주고 본다고 보고요. 왜 그 근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박근혜는 끈떨어진 년이고요. 검찰은 살아남아야 되는 조직이고요. 실질적으로 홍준표 말처럼 하면 지금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은 박근혜가 아니라 사실상은 문재인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서 그들이 여론에 등을 돌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는 검찰이 그렇게 멍청한 조직이 아니고 권력의 풍향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단 원칙을 구속에 세워놓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줘.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감지한 박근혜 변호인단이 검찰을 오염시켜버리잖아요. 마치 뭔가 사바사바가 있는 것처럼 경위를 표한다고 하고. 아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봤을 때 검찰은 예초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칠 생각으로 저는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비유가 막상 떠오르는 거 이것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왜 정말 가난해가지고 어떤 아이를 부모가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아이를 대합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마지막에 고기 사주고 정말 유원지 데리고 가는 거야? 잘해주잖아요. 나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 검찰이 박근혜라는 어린 아이를 그냥 버리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선의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창립 이래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있는가? 큰 사건에서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이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검찰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다. 두고 보십시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몰락할 짓을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제 생각은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검찰의 선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예. 다 그냥 얼마나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인가라는 전제하에서 예. 어느 줄에 쓸 것인가로 봤을 때 그래도 나무님은 벌써 풍향계를 틀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줄을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검찰의 조직의 특성상 검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는 어찌됐거나 대세를 따라갈지 모르지만 담당 검찰과 재판부가 만일 거대 자본이나 권력에 포섭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비겁한 어떤 더러운 어떤 판결을 내려놓고 지들은 깨끗하게 법법 벗고 로펌 가든지 대기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해 볼 수는 예상은 아니다. 제 것도 하고 싶어요. 이야기 설득력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은 아직도 을마인드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권력 가지고 지들이 다 조작해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근데 검찰의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통령이 끓여져 내려올 만큼 국민적인 분노가 강한 이 시기에 누구나 다 박근혜는 구속해야 된다고 하고 여론조사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JTBC 최근 여론조사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해야가 71%고요. 박근혜가 헌재 선고에 승복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도 76.1%입니다. 그 여론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배짱 갖고 있는 검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예요.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라도는 전라 남북도 합치면 87%가 넘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78.6%입니다. 서울이 75.3%고 대전, 충청, 세종이 71.7%입니다. 그다음 경남, 울산이 71.6%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일단 80%대가 구속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만 이제 39.2% 불구속 상태 조사를 받아야 된다가 55.6%란 말이에요. 대구 경북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직도 단 1%도 마음에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한테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단 1%도 무조건 구속하라. 이 정도면 검찰한테 무엇이 달린 줄 아세요? 날개도 달렸고요. 노복합이 된 겁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은 노복합 달아줬는데 날지 않아요. 즉시 구속하고 대기업들 철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느 누구도 검찰한테 무리했다, 오바 수사했다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영장 안 칠까요? 정무적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말한 갑의 을의 마인드를 한번 벗어나 보자고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왜 세월호도 아니고 7시간 동안 조사를 봤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날쌘- 아니 읽을 것도 없었을 거야. 날새기로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 박근혜 최선을 다했네라고 민심 돌려보려고 저 지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쫓긴다는 거고 박근혜만 쫓깁니까? 중간에서 이제 칼자루 쥐고 있는 검찰은 그 칼자루가 국민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칼자루가 아니라 자기들의 존폐의 위기에 달려 있는 쫓기는 입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관거한 채 박근혜하고 검찰이 이것들이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법적으로 구속면해 보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라는 마인드는 버리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검찰은 돈과 권력을 따라다닌다. 국민의 민의를 보지 않는다. 이것이 검찰이 앞으로 청산해야 될 예. 적폐다. 하나만 더 뭐 여담으로 이야기 잠깐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올려지던 날 아침에도 박근혜는 올림머리 하루 비용사 불렀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야. 잘 생각해 보면 눈물의 생쇼를 하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뭐 함께하겠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그동안 탄압했던 그 세월호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그 세월호가 끌어올려진 날만큼이라도 지들이 그거였잖아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했더니 올림머리 했다고 지들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머리 안 올려도 되잖아요. 국민에 대한 태도가 이따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아줌마는. 이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올림머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구슬했어 뭐를 했어 난 단지 올림머리를 했을 뿐이야 라고 올림머리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도 정신적으로 그 강박증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 하면 그 도저히 자신을 못 견디는 것처럼 이 여자도 머리를 이 미용사가 이렇게 어떻게 좀 안 만져주면 그 머리 스타일이 안 나오면 그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안정을 못 찾는 일종의 그런 집착증이나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야? 글쎄 뭐 정신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뭐 있겠지만 물론 이 사람은 뭐 심각한 약물 중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건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어머니 유경수를 계속 코스프레 하면서 리틀 유경수로 살아온 세월 그걸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머리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가면 쓰기를 위해서 거기까지를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독신을 꿈꾸지 않았다 해서 박근혜 씨가 박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너는 뒤로 머리를 묶은 게 어울린다. 어쩌면 그것하고 나하고 닮았냐라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동일시 이게 제일 중요한 예, 거니까. 그게 직권 어쨌든 다 트레이드 마크를 활용한 자기를 신성시 여기는 리더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림머리 리더십.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씨 이야기였습니다. 자, 박근혜 씨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나왔고 지금 현재의 목표는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박근혜를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전히 참 재밌는 말은 좌고우면이에요.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고. 근데 지금 검찰은 좌고우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 사람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결정된다. 또 그렇게 봐요. 이번 주말 안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더 좌고우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의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칠까요 안 칠까요를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연히 치는 게 맞다. 그리고 뭐 다른 법조계의 사람들도 당연히 칠 것이다. 이건 뭐 100%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박근혜가 해세시하게 웃으면서 검찰청으로 들어갔다가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날 나오면서 변호인이 하는 말이 막 검사를 칭찬을 해주고 있어. 뭐 진실이 뭐 아니 그걸 보았을 때 죽자고 조사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이유는요? 아니 말 그대로예요. 영장을 쳤지만 법원에서 구속 사유까지 되지 않는다.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고 뭐 재판을 거듭하고 그 끊임없는 법리 공방을 해 가는 동안에 한 1, 2년은 충분히 끌고 불구속 상태에서 끌고 가면서 재판만 진행했다가 결국 나중에 뭐 어떤 형태로든 형벌이 나오게 되면 그 상황에서 예우에 따른 뭐 사면 내지는 뭐 조금 그 살다가 많은 뭐 왜 받겠다고 했을까? 거기서부터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조사실에서 침대도 없고 뭐도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2개를 텄대 방을 2개를 터서 그 옆에는 휴게 장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검찰과의 미리 짜웅이 있었고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조사를 제대로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들고 그리고 나와서 난 적당히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구속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은. 구속은 안 할 것이다. 난 자.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나 그 김기춘 라인이 그렇게 살아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당연히 구속이지 그 주장을 말하지 말고 구속시킬 것이다 안 시킬 것이다 이유 함께 얘기해 주시면 돼.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안 시키겠다는 거다. 다음에 우리 송 작가님. 저도 구속영장은 치지만 법원에서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조사받는다. 네.